조용필은 1950년 3월 21일 대한민국 화성에서 태어났으며 한국 대중가요의 황제로 불리는 전설적인 아티스트 중 한 명이다. 50년이 넘는 경력을 통해 그는 부산항으로 돌아와요, 짧은 머리, 바운스 등의 명곡으로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화려한 경력의 화려함 뒤에는 조용필이 깊은 슬픔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두 번의 결혼 생활의 파탄, 특히 2003년 두 번째 아내 안진현과의 이혼과 바쁜 일정으로 인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실패와 더불어 치열한 음악 산업에서 명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그의 마음에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안진현과의 결혼 생활 파탄은 조용필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1994년 결혼한 그는 안진현과 한때 이상적인 커플로 여겨졌는데, 안진현은 지적이고 그의 경력에 있어 든든한 지원군이 되는 여성이었다. 하지만 생활 방식의 차이와 투어로 인해 집을 자주 비우는 데 따른 압박으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2003년의 이혼은 그에게 감정적 상실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으로서 실패했는지 궁금해하며 우울증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는 희귀한 인터뷰에서 안진현을 생각할 때마다 마치 두 사람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못한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었던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그 슬픔은 더욱 깊어진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인 조용필은 일본, 미국 등 아시아 여러 나라를 수개월 동안 순회 공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여행은 그의 경력에 필요했지만 휴가부터 사랑하는 사람들의 성인으로서의 중요한 순간까지 가족의 삶에서 많은 중요한 순간을 놓치게 했습니다. 그는 한때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무대에 섰을 때 가족이 곁에 없어 외로움을 느낀 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조용필은 75세의 나이를 회고하며 이러한 슬픔이 자신을 형성했으며 더 사려 깊은 예술가가 되게 했지만 동시에 인생의 상실에 더 민감하게 만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조용필의 음악 인생은 찬란한 정점과 어두운 골짜기로 가득 찬 긴 여정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그는 승리의 기쁨과 씁쓸한 눈물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조용필은 1960년대부터 에킨스 밴드의 멤버로 경력을 시작했으며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의 재능은 금세 인정을 받았고 그는 1968년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이라는 밴드를 결성했습니다. 그의 데뷔 앨범인 부산항에 돌아와요 1776는 감성적인 멜로디와 심오한 가사로 수백만 명의 한국인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문화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그에게 명성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한국 대중음악을 국제시장에 선보인 최초의 아티스트 중 한 명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조용필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단발머리 1980, 킬리만자로의 표범 1985, 항해의 소리 1992 등의 앨범으로 계속해서 성공을 누렸다. 발라드부터 록, 트로트까지 다양한 음악 장르를 융합하는 그의 능력 덕분에 그는 한국과 일본에서 모두 사랑받는 다재다능한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1982년부터 1992년까지 일본에서 120만 장 이상의 앨범이 판매되어 일본에서 성공을 거둔 최초의 한국 아티스트 중 한 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타이틀곡 바운스가 수록된 그의 19번째 앨범 Hello 2013 The Sun는 63세의 나이에 강력한 컴백을 알렸고 K-POP 핫백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의 앨범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필의 경력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다. 그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1990년대 후반에 일어났는데 당시 그는 젊은 청중에게 어필하기 위해 새로운 음악 장르를 실험하려 했습니다. 1997년 발매된 앨범 오버 더 레인보우는 기대했던 만큼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했으며
일부 비평가들은 그가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잃어버렸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실패로 인해 그는 자기 성찰에 빠지게 되었고 자신이 변화하는 음악적 취향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시기가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힘든 시기 중 하나였으며 청중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조용필을 울게 만드는 순간은 종종 그가 끊임없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영감을 얻으려는 노력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고통스러운 기억은 1988년 일본에서 대규모 콘서트를 준비할 때 찾아왔습니다. 그는 훈련 중에 과로로 목소리를 잃었고 의사는 그가 노래를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리허설이 실패한 후 그는 스튜디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청중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싶어 하는 예술가로서도 실패했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음악에 대한 그의 헌신을 증명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주목받는 환경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큰 대가인지를 일깨워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조용필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쉼없이 일하며 19개 이상의 앨범을 발매하고 전 세계를 돌며 수백 번의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그의 인내심은 결실을 맺었고 그는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 중 한 명이 되었으며 1,000만 장 이상의 앨범을 판매하고 한국 정부로부터 은문화 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그의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그의 능력은 음악적 전설의 재능과 불굴의 정신을 증명합니다. 조용필은 항상 한국과 세계 음악 산업에 지속 가능한 유산을 남기고자 하는 강한 열망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한국 음악을 전 세계에 알린 것인데, 특히 K-팝이 아직 세계적인 현상이 되기 전인 1980년대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음악 시장이 어려운 일본에서 120만 장 이상의 앨범을 판매하며 성공을 거둔 것은 그의 사명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부산항에 돌아와요, 단발머리 등의 노래는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도 사랑을 받으며 이후 보아, 동방신기, 방탄소년단 등 K-팝 아티스트들의 길을 열었습니다. 조용필이 늘 추구해온 또 다른 업적은 수십 년 동안 창의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음악 산업 속에서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부터 모던 록과 팝까지 새로운 장르와 스타일을 끊임없이 실험해 왔습니다. 바운스라는 곡이 수록된 앨범 Hello 2013는 독특한 음악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젊은 청중의 취향에 적응하는 그의 능력을 증명하는 좋은 예입니다. 63세의 나이에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의 앨범상을 수상한 것은 그가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업적입니다. 이는 경쟁이 치열한 업계에서 여전히 젊은 아티스트들과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용필은 관객에게 영감과 희망을 주는 예술가로 인정받기를 갈망합니다. 그의 노래는 감정적인 가사와 가슴 아픈 멜로디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종 사랑, 상실,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반영합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목표는 연령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노래, 예를 들어 부산항으로 돌아와요가 여러 세대의 청중에게 여전히 불린다는 사실은 그가 매우 큰 영광으로 여기는 업적입니다. 궁극적으로 조용필은 항상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예술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는 세계적인 명성에도 불구하고 항상 단순하고 겸손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며 연예계의 스캔들과 가십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가 문화 은메달을 수상하고 동료와 청중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은 그의 정직성과 헌신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는 개인적인 삶에서 실패를 겪었지만 음악과 청중에게 헌신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면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조용필의 인생에서 사랑과 결혼은 복잡한 장이며 행복한 순간과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는 2번 결혼했는데 2번 모두 이혼으로 끝났고 이로 인해 후회와 귀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의 첫 번째 결혼 상대는 박지숙으로 1983년부터 1988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관계는 낭만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조용필의 바쁜 일정과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해 금세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박지숙과의 이혼은 조용했지만 그에게는 남편으로서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고 그는 인터뷰에서 이 시기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994년부터 2003년까지 안진현과의 두 번째 결혼은 그의 사랑 이야기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똑똑하고 독립적인 여성인 안진현은 그가 전성기를 맞이했을 때 정신적 지주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투어로 인해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지면서 생긴 압박감과 개인적인 갈등으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틀어지게 되었다. 2003년 이혼은 조용필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는데 감정적 상실 때문만이 아니라 두 사람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자신이 충분히 노력하지 못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안진현이 자신의 인생에서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으며 그녀를 잃은 것이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였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조용필의 사랑과 결혼에 대한 슬픔은 이혼뿐만 아니라 그가 자주 겪는 외로움에서도 드러난다. 유명한 예술가인 그는 항상 동료와 팬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깊은 곳에서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삶의 압박과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는 진정한 삶의 파트너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면서 영구적인 파트너가 없다는 공허함을 더 깊이 느끼기 시작했고, 이는 깨진 관계에 대한 그의 슬픔에 더해졌습니다. 조용필은 결혼 생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는 현재 자신의 연애 관계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지만 안진현, 박지숙 등 자신과 함께 해온 사람들에게 종종 고마움을 표현한다. 이런 경험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를 더욱 공감 능력이 뛰어난 아티스트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고 그의 노래에 감정적 깊이를 더했습니다.